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최고의 화두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가 금지됩니다. 자, 지금 총선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깜깜이 기간에 들었다면서 역대 총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맞은 적은 없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방금 전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로 상도 받고 했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자, 정한울 원장이 최근 민주당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민주당의 200석 승리를 점치는 주장도 나온다. 가능한 얘기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울 원장은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이 규모가 큰 선거,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가 거의 정확합니다. 반면 지역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여론조사는 늘 틀립니다. 저도 조선일보 기자 시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총선 당일날 출구조사를 보고 희희낙낙하며 인터뷰까지 하고 당선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개표하니까 낙선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의 오류가 터졌던 게 총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정한울 원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민주당부터가 50석, 70석, 지금 박빙이다, 투표해라, 한 표가 아쉽다, 이렇게 엄살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론조사를 안다면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절대 민주당 200석 웃기지 마십시오. 투표하면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자, 물론 지금 전체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의 불리한 선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가면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개헌 저지선도 뚫리고 심지어는 탄핵까지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투표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는 바뀔 겁니다. 또 6일 동안 상당히 판세가 요동칠 겁니다. 이미 지금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투표하십시오. 왜 지금 여론조사를 못 믿겠는지 정한울 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이 한국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2020년 당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선거구도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80석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선거 지표끼리 충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어느 일방으로 쏠린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대표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품질 지표가 많이 악화, 대표성 있는 확률 표집이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안심번호, 가상번호 활용 이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 또 저가의 선거조사가 난무하면서 안심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조사에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유권자층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양심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총선 선거 여론조사 등록 자료를 보면 여론조사 협조율은 2년 사이에 21.9%에서 13.5%까지 떨어지고
AAPOR 기준 응답률도 같은 기간 6%대에서 4%대로 낮아졌다. 반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데이터를 보면 높은 응답률의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낮고 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패턴이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응답률이 높은 정확할 것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고 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것일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대표입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정 박사는 또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까지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210건을 분석해봐도 협조율과 응답률이 낮은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각 당 지지자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하느냐가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 조사 결과만으로 전국 판세를 속단할 수 없다. 심지어 출구조사만 해도 총선 출구조사는 번번이 틀렸다. 총선 출구조사를 출구조사의 저주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지금 총선 여론조사를 보고 아이고 이거 우리 후보 안 되겠구나 가지 말자, 또는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지금 민주당 뭐 200석 간다는데 뭐 투표 안 해도 되지, 이런 것들이 다 각 당이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여건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통한 판세 예측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자성을 외치지 않는 정부 여당 동지지만 야당 역시 정권 심판론이라는 네거티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대안으로서의 신뢰감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50곳에서 70곳 이상을 백중세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엄살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 정원장 글을 소개한 뒤 놀라운 내용이다. 정한울 박사 주장에 의하면 현재 여론조사 전체가 체계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감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주변에 국민의힘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